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7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22분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바로 보면 오늘 장 초반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던 주가가 분봉을 봤을 때 10시부터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며 현재 13만 원도 뚫어내고 13% 넘게 상승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계속 신고가를 랠리할 때 왜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냐 하면서 버티던 주주분들 많이들 계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급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에선 우리가 아까 분봉에서 본 대로 10시쯤부터 매수세가 붙어주며 현재 순매수 금액이 약 1,200억 원대까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외인 창구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같은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는 이렇다 할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약 30만 주의 물량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이죠. 이 7월부터는 국민연금에 최대 74조 원 규모의 리밸런싱 매도가 시작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만 하는데요.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74조의 매도 폭탄은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번 국민연금 리밸런싱 재개에도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라며 매달 1에서 2조 원 규모의 매도만 나올 것이라는 기사 또한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진행 시 당월 최대 조정폭은 10영업일 동안 50bp로 하루에 매도해야 할 물량이 상당히 컸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조정폭을 20영업일 동안 25bp로 축소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SAA 기준 비중까지도 고려해보게 되면은 리밸런싱에 대한 규모가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74조 원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는 얼마 전 코스피가 끊임없이 상승하며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고 내린 계산인데요. 하지만 지금 코스피 어떻죠? 자,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면서 8,300선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9,000을 넘어갔었던 상태라면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매도 물량이 위험했던 게 맞지만 현재 이 8,000선 기준으로는 매달 1에서 2조 원 수준의 매도만 해도 비중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당장 악재라고 볼 만한 것들은 지금 다 소멸되어 버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주가 상승에서 또다시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이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분할 매수는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왜 지금 이 분할 매수를 권장드릴 정도로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그 이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더 높이 올라가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이수 화이팅 한 번씩만 적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에 나온 이 외신 기사부터 우리가 바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영어 하나씩 뜻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7개 기업의 아웃플로우스 설지 자금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디로? 로테이트 인투 디램, 디램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일까요?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건 직관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의 비중에 관한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2021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칩의 비중이 40%,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의 비중은 단 2%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파워, 이 전력과 빌딩, 건설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6년도를 확인해보게 되면은 이 전력과 건설의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 칩에 대한 비중이 60%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메모리의 비중은 2%에서 무려 9배나 늘어난 18%로 불과 5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작정 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빅테크들보다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핵심이 되는 칩, 즉 D램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 이수페타시스의 핵심인 이 MLB 초고다층 기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5공장, 6공장 증설하시는 거 보셨죠? 2026년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 매출 비중이 무려 31%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제품으로 주력군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달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5만 4천 원에서 19만 원까지 이렇게 대폭 상향한 이유도 이러한 내용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하반기 이 고부가 가치 기판 양산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이 13만 원대라는 가격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신고가를 갈 거라는 기대감에 가진 돈을 전부 다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이러한 호재가 많다고는 하더라도 오늘도 그랬듯이 이 외인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오히려 매도를 이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550원을 돌파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당장 오늘 밤 발표될 미국 ADP 고용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대응하려는 모습의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좀 생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이러한 불확실성까지 다 체크를 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늘 좀 강력한 매수를 들어오지 않으면서 연속된 매도로 주가의 상한가까지의 상승을 좀 막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급이 이렇게 나타날 때야말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이 또 만들어질 때 미리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강력히 권장을 좀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수급 상황들까지 다 확인하는 대응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 실시간 속보들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자,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라도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주가 눌림목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타이밍 전부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이수 페타시스니까 앞에 두 글자 이수 이렇게 적으셔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좀 구분해 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대응해야 할 진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시장이 너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추가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좀 들어가면 좋을지 그 눌림목에서의 추가적인 분할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이수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이수, 매수 이렇게 네 글자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다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댓글로 이수 화이팅, 이수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댓글 내용들까지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야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던 제주에서도 택배 회사를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생님도 다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이수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오전장에서부터라도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를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